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18년 만에 대수술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산이 위험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법 하나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매달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받을 돈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버는 직장인, 올해까지는 매달 27만 8천 원 냈습니다. 내년부터는 29만 3천 원 냅니다. 2만 5천 원이 더 나갑니다. 203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만 2천 원입니다. 지금보다 12만 4천 원이 더 나갑니다. 자영업자는 더 심각합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올해 27만 8천 원이었습니다. 내년 29만 3천 원. 2033년 40만 2천 원. 매달 12만 4천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받는 돈도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 번 돈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41.5%였습니다. 내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벌던 사람이 40년 동안 꾸준히 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받을 돈은 128만 2천 원입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132만 9천 원입니다. 4만 7천 원이 더 받습니다. 한 달에요. 1년이면 56만 4천 원입니다. 10년이면 564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128만 원입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내는 돈은 청년들이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기성세대가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20세. 이 사람은 앞으로 40년 동안 보험료율 9%로 시작해서 13%까지 올라가는 걸 다 경험합니다. 평균적으로 11% 정도를 냅니다. 반면 2026년 현재 55세. 이 사람은 앞으로 5년만 더 내면 됩니다. 9%로 시작해서 10%까지만 경험합니다. 평균 9.5%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어떨까요? 55세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세는 65세부터 받습니다. 5년 늦습니다. 게다가 207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어떻게 될까요? 정부 발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바닥날까요? 2056년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2064년으로 8년 연장됐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리면 2071년까지 갑니다. 15년 연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5년 연장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2071년이면 지금 20세인 사람이 65세입니다. 딱 연금 받을 나이입니다. 그때 기금이 바닥나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말합니다.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은 줍니다.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줄까요? 간단합니다. 세금으로 줍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낼까요? 바로 그때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냅니다.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둘째,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이 낳은 사람에게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모든 걸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5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25분이 당신의 노후 2천만 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가입니다. 보험료율입니다. 지금까지 9%였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올라갑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이렇게 계속 올라서 2033년에 13%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올해 보험료는 27만 8천 원입니다. 회사가 13만 9천 원, 본인이 13만 9천 원 냅니다. 내년에는 29만 3천 원입니다. 회사가 14만 6,500원, 본인도 14만 6,500원입니다. 본인 부담이 7,55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3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만 2천 원입니다. 회사가 20만 1천 원, 본인이 20만 1천 원입니다. 본인 부담이 6만 2천 원 올랐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6만 2천 원이 더 나갑니다. 한 달에요. 1년이면 74만 4천 원입니다. 10년이면 744만 원입니다.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더 큽니다. 회사가 없으니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올해 27만 8천원, 내년 29만 3천원, 2033년 40만 2천원, 12만 4천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요. 1년이면 148만 8천원입니다. 10년이면 1488만원입니다.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한 번에 4%포인트를 올리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8년에 나눠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는 돈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받는 돈도 올라갑니다.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갑니다. 1.5%포인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 벌던 사람이 40년 동안 꾸준히 냈습니다. 올해 기준 소득 대체율 41.5%로 계산하면 128만 2천원 받습니다. 내년 기준 소득 대체율 43%로 계산하면 132만 9천원 받습니다. 4만 7천원 차이입니다. 4만 7천원이 작아 보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매달 받는 돈입니다. 1년이면 56만 4천원입니다. 10년이면 564만원입니다. 20년이면 1128만원입니다. 30년이면 169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올해 물가가 2% 올랐으면 내년 연금도 2% 올라갑니다. 그러니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정부가 계산한 걸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개혁 전에는 총 보험료 1억 3천만 원을 내고 총 연금 2억 9천만 원을 받습니다. 개혁 후에는 총 보험료 1억 8천만 원을 내고 총 연금 3억 1천만 원을 받습니다. 5천만 원 더 내고 2,200만 원 더 받습니다. 이득입니다. 연백한 이득입니다. 5천만 원 더 내고 2,200만 원 더 받으니 1억 7천만 원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레딧까지 추가하면 더 커집니다. 크레딧이 뭔가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안 냈는데 낸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군대 간 사람, 아이 낳은 사람에게 줍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올해까지는 6개월만 인정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12개월 인정해 줍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대상입니다.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월급 300만 원인 사람 기준으로 평생 받을 연금이 약 590만 원 늘어납니다. 군대 갔다 온 것만으로 590만 원입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더 큽니다. 올해까지는 둘째부터 줬습니다. 첫째는 안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줍니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줍니다. 그리고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올해까지는 50개월까지만 인정해줬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제한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첫째를 낳았습니다. 12개월 크레딧을 받습니다. 평생 받을 연금이 약 787만 원 늘어납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12개월. 또 787만 원 늘어납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18개월입니다. 1,180만 원 늘어납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으면 총 2,754만 원입니다. 아이 셋 낳은 것만으로 평생 2,754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부가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내가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반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간단합니다. 연금을 적게 받을 사람이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적게 낸 사람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은 월급 500만 원, 아내는 월급 200만 원입니다. 둘 다 40년 동안 꾸준히 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연금을 많이 받고 아내는 적게 받습니다. 이 경우 출산 크레딧을 아내가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아내의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자영업자여서 국민연금을 안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연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크레딧을 남편에게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번호는 1355입니다. 일과 삶이 반반이라는 뜻으로 만든 번호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고 본인이 절반 냅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냅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없으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면 이미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고 스스로 냅니다. 얼마를 낼지도 스스로 정합니다. 최소 월 9만원부터 최대 월 45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본인 연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남편 유족연금만 받을 수도 있고 본인 연금 더하기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큰 걸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대신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은 손해입니다. 이자만 붙여서 돌려주거든요. 연금으로 받으면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은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실직했다거나 사업이 안 돼서 못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내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내면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추납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신청한 달에 보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추납 신청하면 9%를 내면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실제로 납부해도 9%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납부한 달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12월에 신청해도 내년 1월에 납부하면 9.5%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추납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기간을 10년 채웠습니다. 이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0년생까지는 61세부터 받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2세부터입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3세부터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1964년 12월 31일생은 62세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1965년 1월 1일생은 63세부터 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1년 늦게 받는 겁니다. 보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씩 줄어듭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듭니다. 반대로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연기하면 7.2%씩 늘어납니다.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납니다. 어느 게 유리할까요? 오래 살 자신 있으면 연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찍 죽을 것 같으면 조기에 받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누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웬만하면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게 좋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다시 취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2026년 6월부터 기준이 완화됩니다. 좀 더 많이 벌어도 연금이 안 깎입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먼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연금을 유족이 받는 겁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 둘째, 자녀. 셋째, 부모. 넷째, 손자녀. 다섯째, 조부모. 이 순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습니다. 법적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관계도 인정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받습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사망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입니다. 20년 이상이면 60%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월 150만 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유족연금으로 60%인 9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본인 연금이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 유족연금 90만 원만 받습니다. 본인 연금 50만 원은 포기합니다. 두 번째 선택, 본인 연금 50만 원 더하기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을 받습니다. 합계 77만 원입니다. 어느 게 유리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90만 원이 77만 원보다 크니까요. 그러니 유족연금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월 50만 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유족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본인 연금이 월 150만 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선택, 유족연금 30만 원만 받습니다. 두 번째 선택, 본인 연금 150만 원 더하기 유족연금의 30%인 9만 원을 받습니다. 합계 159만 원입니다. 어느 게 유리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159만 원이 30만 원보다 크니까요. 그러니 본인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게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기면 하나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본인 것 더하기 상대방의 30%를 받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30%밖에 안 주냐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은 50% 주는데
국민연금은 30%만 준다는 거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됩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생겼으니 유족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혼한 경우입니다.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둘째,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셋째,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넷째,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 배우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월 150만 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30년 중 20년이니 3분의 2죠. 150만 원의 3분의 2는 100만 원입니다. 이게 분할 대상입니다. 그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달리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혼해도 계속 받습니다. 유족연금과 달리 재혼해도 안 끊깁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끝입니다. 그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0세에 이혼했습니다. 혼인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62세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분할연금을 못 받습니다. 내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니까요. 반대로 전 배우자가 70세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63세부터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가 70세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계속 받습니다. 이미 수급권이 발생했으니까요. 분할연금은 청구를 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혼하고 나이가 들었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청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4가지 요건을 다 만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청구해두면 나중에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자동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0대 50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4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건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였지만 실제로는 별거나 가출 상태였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법적 혼인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5년은 별거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혼인기간은 10년으로 계산됩니다. 당연히 분할연금도 줄어듭니다. 이걸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증받은 협의서나 법원 탕계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실종기간이나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고갈될까요?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발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2056년에 기금이 바닥났을 겁니다. 이번 개혁으로 2064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2071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2071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어떻게 보장할까요? 세금으로 줍니다. 그 해에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 해에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걸 부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적립 방식입니다. 미리 쌓아둔 기금에서 주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부과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과 방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일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지금은 일하는 사람 5명이 연금 받는 사람 1명을 부양합니다. 하지만 207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1명이 연금 받는 사람 1명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연금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파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둘째,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셋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 4가지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준비하라니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해야 합니다. 월 10만 원씩이라도 저축하십시오. 20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익률 5%만 붙으면 3,5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15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 작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더해지면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받고 개인연금으로 15만 원 받으면 115만 원입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바뀝니다.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마십시오. 추가로 준비하십시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다 준비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50세라면 15년 남았습니다. 지금 40세라면 25년 남았습니다. 지금 30세라면 35년 남았습니다. 많아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금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앱 깔으십시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입니다. 그거 깔아서 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오늘 당장 은행 가서 개인연금 상담 받으십시오. 회사에 퇴직연금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알아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안 낼 수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압류당합니다. 1998년 이후 1년 이상 안 내면 재산 압류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내십시오. 돈이 없으면 최소한만이라도 내십시오. 10년만 채우면 연금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0년 못 채우면 일시금으로 받는데 그건 손해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하십시오. 10년 이내에 추납하면 인정해줍니다. 단, 올해 안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하면 영원히 안 합니다. 지금 이 영상 끄고 바로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십시오. 은행 내일 당장 가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가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